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건축의 과학 단원에 있는 한옥의 멋과 과학에 관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옥의 지붕과 처마, 온돌에 관해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집은 나라나 지역의 지리, 기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갖습니다. 예전의 집들은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으로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편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을 볼까요? 경북에 있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여기 보면 지붕이 아주 크게 멋지게 있죠. 전통 건축에서는 지붕의 재료로 집, 억새, 목관, 기와 등이 사용되었어요. 기와를 사용하면 무게가 나가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방수가 되고 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에 고급 건축에서는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건물 밖으로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것을 처마라고 합니다. 여름에 태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쪽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쪽은 그늘이 지겠죠. 그러면 집이 시원할 거고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태양빛이 이만큼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집 안을 난방을 하고 또 소독하는 역할을 하겠죠. 따뜻해진 이 공기는 위로 상승하나 처마에 걸려서 또 밖으로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 안에 머물면서 온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즉, 이 처마에 의해서 여름의 햇볕을 막으면서도 겨울의 햇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둥이나 벽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 처마가 내부 공간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멀리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 이게 무거운 지붕을 어떻게 기둥 밖으로 뻗어나가게 할까요? 지붕을 따로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구조를 잘 발달시켰는데요. 그 구조를 공포라고 합니다. 자, 보통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둥이나 벽을 이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서는 기둥으로만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안정적인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보라는 것과 돌이라고 하는 노란 색깔 보이나요? 예. 이 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와 도리를 서로 걸쳐서 끈으로 묶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한 단계가 이제 이 기둥 위에 홈을 만들어서 보와 도리를 끼우는 거예요. 블록을 맞춰서 쌓아 올리듯이 말이죠. 그렇지만 기둥 위에 기둥이 아니죠? 맞아요. 예, 기둥 위에 홈을 파면 기둥이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위험이 있고요. 그럼 기둥이 또 상당히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럼 또 그것이 또 어려우니까 지붕이 또 너무 낮아지고 그럼 답답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높은 지붕을 기둥이 잘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집에는 공포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방금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리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밑에 보호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보와 도리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이런 구조물들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와 도리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처마선을 더 높이 쌓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구조물 있죠? 널쩍한 받침대,
뭐 주두나 소로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떤 길쭉한 목재들 이런 것들을 첨차 같은 것들로 보와 도리 사이를 끼워 넣는데 이런 구조물들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물들을 잘 적절하게 배치하면 보와 도리가 더 간격이 넓어지게 되겠죠. 자, 공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 기둥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공포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 위에 공포가 있는 것을 주심포식 공포라고 하고요. 기둥 위에도 있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지금 공포 구조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이것을 다포식 공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 위에 있는 좀 더 간략하게 간결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약간 새 날개 모양으로 된 이러한 구조물을 다듬어 놓은 것을 입공식 공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포 같아요, 여러분? 기둥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예, 주심포식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도 역시 기둥 위에 쌓여 있죠? 예, 주심포식 공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포식 공포, 기둥 위에도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식 공포 위에는 서울에 있는 경복궁 대웅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기둥과 기둥 위에도 공포가 있고 그 사이에도 공포가 있죠.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요. 이것을 다포식 공포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공식 공포 볼까요? 주심포식인데 새 날개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입공이 보입니다. 입공식 구조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지붕과 공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곳은 충남에 있는 백이정성이라고 불렸던 명제 윤중 선생의 고택입니다. 중요 민속자료 10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집은 3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집입니다. 안옥은 밑에 이렇게 기단을 쌓고요. 그 위에 주춧돌, 여기 보이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집을 짓는데요. 보면 여기 대청 마루와 기단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마루와 지면 간의 간격을 줌으로 해서 땅의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루가 있고요. 그 내부에는 난방을 위해서 온돌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성격인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북쪽 지방은 온돌이, 남쪽 지방은 마루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점차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전통적인 난방법인 온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집에 혹시 온돌 이렇게 아궁이 있고 이런 할머니 집 가본 적 있어요? 선생님 옛날 할머니 집은 이렇게 온돌 집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기 부엌에 바닥에 보면 아궁이가 있고 여기 불을 때우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때우는 것이 여기 가파른 선을 지나서 여기 분엄기라고 해서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을 그 열기가 온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를 고래라고 해요. 고래 위에는 구들장이라는 게 있고 위에는 방바닥이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때우면 열기가 고래로 들어가서 구들장과 방바닥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열기는 결국 여기 굴뚝으로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자리가 보이나요? 개자리는 그림이나 재나 티끌이 떨어져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이 열기가 고래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기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아랫목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윗목이라고 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은 마루가 있죠. 마루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